네, 26페이지 문제 8번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국세징수법입니다. 국세징수법 시작합니다. 문제 8번. 다음은 국세징수법의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한 국세징수법 1장 총칙과 관련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걸 찾네요. 1번.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1번이 되어 있는데 정답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뒤에 페이지 보면 1번에 대한 해설.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말한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자,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포함한다.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체납액이란 체납된 국세만을 말하며 강제징수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린 말이 되겠죠. 자, 오케이. 2번. 관할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3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는 기한은 지정 납부 기한으로 본다. 의지한다라는 건데 이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번에 관한 해설이 여기거든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죠, 여러분? 이 사실 문구가 자, 부가가치세법 48조 3항 본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뭔지. 사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법 48조 3항 본문하고 이렇게 괄호쳐서 뭐에 관한 내용 뭐 이렇게 사실 적혀 있어야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몇 조 이런 걸 어떻게 다 숫자만 듣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일단 뭐 그좀어 오류는 아니고요, 당연히. 근데 조금 이제 친절하진 않죠. 문제가 친절하진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이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풀 때는 먼저 한번 보시죠. 그래서 기출된 거니까 내용을 보겠습니다. 48조 3항 제가 밑에 갖고 왔거든요. 48조 3항이 개인 사업자 및 법인 사업자 중에서 영세한 법인 사업자에 대한 예정 고지입니다. 우리가 뭐냐면 자, 보세요. 뒤에 위에 내용. 부가가치세는 여러분 어때요? 원래 1기, 2기. 1기는 상반기 6개월, 2기는 하반기 6개월을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반 과세자한테 1기, 2기 이렇게 1년을 하잖아요. 1년 중에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자, 그래서 6개월이 1기다. 그죠? 예를 들면. 근데 1기를 6개월치를 한 번에 6개월치를 한 번에 다 지나고 신고하지 말고 3개월씩을 나눠 가지고 신고 좀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기 중에 상반기 중에 1월 1일부터 3월 31일 그거를 우리는 1기 중 예정 신고 기간이라고 부릅니다. 앞 3개월이죠. 그래서 앞 3개월 1기 전체 6개월 중에 앞에 3개월 1사분기죠. 1사분기에 대한 거를 4월 25일까지 3개월치에 대한 거를 예정 신고하고 납부하세요 라고 하고 전체 1기 중에서 최종 3개월 그러니까 2사분기죠.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우리가 표현하자면 과세기간 1기 중 과세기간의 최종 3개월이다. 이거를 우리는 확정 신고 기간이라고 불러서 3개월치에 대해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사분기에 대해서는 7월 25일까지 확정 신고 납부하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개월치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일반 과세자예요. 3개월치에 대해서 예정 신고하고 또 과세기간 최종 3개월치에 대해서는 또 따로 신고하고 이게 예정 신고, 확정 신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세하다는 거지. 다만 여기 보세요. 예외적으로 이게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자 중에서 개인 사업자, 법인 말고 개인 사업자는 좀 영세하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법인 사업자 중에서도 작년 매출이 1억 5천이 안 되는 영세한 법인 사업자시라면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는 게 너무 번거롭고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어떻게? 1기 예정 신고 기한,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요 3개월치 있죠. 이거를 스스로 다 얼마라고 굳이 하나하나 다 신고하지 말고 그냥 전기 납부, 전기에 6개월치 냈던 거의 50%를
국세청에서 고지하겠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까지 그냥 내세요라는 거예요. 어림짐작인 거죠. 작년에 6개월치 이만큼 벌었던 거 그거의 절반을 지금 그냥 고지할 거니까 신고 안 하셔도 돼요. 국세청에서 그냥 고지할 테니까 일단 이걸로 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치에 대해서 번거롭게 신고하지 말고 작년 거 절반, 그러니까 작년 6개월치에 대한 절반을 예상치로 고지할 테니까 일단 내세요라는 거야. 그럼 좀 편하겠죠, 여러분? 4월 25일까지 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기 전체 6개월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당연히 확정 신고해야겠죠? 신고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나 영세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하면 번거롭고 귀찮으시니까 6개월에 한 번만 신고하세요. 7월 25일까지 6개월분에 대해서 확정 신고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당연히 요 앞에서 고지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3개월치에 대해서 내세요라고 고지했던 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납부세액이잖아요. 그걸로 3개월치 고지 납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기납부세액으로 6개월짜리 신고할 때 차감해 줘야겠죠. 미리 낸 거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한다. 여러분, 방금 요 보라색 개인 사업자랑 영세한 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직접 3개월치 신고하시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일이 많아지시니까 당신들은 영세하시니까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국세청에서 그냥 3개월치를 대략으로 해서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정기 기준으로 해서 고지할 거니까 어떻게 4월 25일까지 내세요라고 하는 규정이란 말입니다. 이게 뭐다? 부가가치세법 48조 3항이에요. 이게 지금 보기 2번에서 말하는 부가가치세법 48조 3항에 뭐라고 돼 있다고? 영세하신 개인 사업자랑 그 법인 사업자 중에서 영세 법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랑 영세한 법인 사업자는 3개월치에 대해서 신고하지 말고 그냥 내가 고지게 할 테니까 이때까지 내세요라고 기한을 정해줘요. 아시겠죠? 요 4월 25일까지 내세요라는 거를 뭘로 본다고? 이 납부 기한을 지정 납부 기한으로 봅니다. 지정 납부 기한으로 봅니다. 어떻게? 정답. 지정 납부 기한으로 본다. 간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에요. 2번 문항이. 2번 보기가 맞는 게 됩니다.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그래서 지정 납부 기한으로 본다.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건데 이 지정 납부 기한은 우리가 여러분 기본적으로 개별 세법에 법정 납부 기한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어떻게? 소득세라면은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하면서 납부하세요라고 법에 정해놨잖아요. 법에 정해놨다고요. 소득세법이라는 개별 세법에서 정해놨다고요. 우린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법정 납부기한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자, 소득세법 다음 해 5월 31일까지 납부 안 했어요. 그럼 6월 1일부터 여러분 바로 체납됩니까? 아니에요. 법정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다고 바로 체납되는 게 아닙니다. 과세관청에서는 5월 31일이 지났죠. 근데 신고를 안 했잖아요. 그럼 6월 달쯤에 확인하거든요. 신고 납부 안 하신 분들 한테 왜 뭐 신고하고 납부는 안 하셨죠? 신고하고 납부는 안 하셨죠? 혹은 왜 신고도 안 하셨죠? 이렇게 고지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신고하고 납부는 안 한 걸로 할게요. 소득세법 소득세 신고는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서로 신고는 했는데 돈은 안 낸 거예요. 세금은 납부를 안 했어요. 그러면 과세관청에서는 6월 달에 왜 신고를 법정 납부 기한까지는 했는데 납부를 왜 법정 기한 납부 기한인 5월 31일까지 안 하셨나요? 제가 새로 지정할 거니까 이때까지는 꼭 내주세요라고 해서 예를 들면 6월 30일까지는 꼭 내세요라고 해서 이제 당연히 안내만큼에 대해서는 납부지원 가산세를 추가해서 내라고 합니다. 그때 6월 30일까지는 내세요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지정 납부기한이에요. 지정 납부기한까지 안 내면 그때 어떻게 돼요? 7월 1일부터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할 겁니다. 자, 그리고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 안 하면 체납자가 됐어요. 여러분 체납자가 됐다고 해서 바로 뭔가 압류하고 이럴 수 있나요? 강제적 납부 절차 할 수 있나요? 못해요. 일단 체납자는 됐어요, 당연히. 근데 우리가 압류하고 뭐 매각하고 이런 건 언제부터 할 수 있다?
자, 지정 납부기한까지 안 냈죠? 체납자가 됐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냅니다. 뭐를? 독촉장을 보내요. 선생님, 법정 납부기한까지 안 내셔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지정 납부기한을 정해서 보내드렸는데 안 내셨네요. 이제 체납자가 되셨네요. 자, 정말 지금은 내셔야 돼요. 독촉장을 보내드릴 건데 이 독촉장에 있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7월 30일까지는 꼭 내셔야 된다는 독촉 납부기한을 제가 정해서 보냈습니다. 만약 이 독촉 납부기한까지도 안 내시면 그 이후부터는 선생님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독촉장에 적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촉 납부기한까지도 안 냈다. 7월 30일인데 예를 들어서 8월 1일까지도 안 냈다. 그럼 8월 1일부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체납자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압류하고 매각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강제적 징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요. 진행할 수 있다고요. 자, 제가 지금 말로 쭉 풀어드렸는데 이따가 화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지정 납부기한으로 본다는 것은 그래서 어떤 의미인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날짜를 지정 납부기한으로 본다는 것의 의미는 무슨 의미다? 만약에 이때까지 안 내면 체납이 된다는 의미예요. 법정 납부기한까지는 안 낸다고 해서 체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4월 25일을 야 3개월치에 대한 예정 고지를 했으니까 요때까지는 꼭 내세요. 상반기에는 4월 25일, 하반기 거는 2기 거는 10월 25일이 되겠죠. 이때까지 내라고 지금 날짜를 지정했잖아요. 이거를 지정 납부 기한으로 보겠다는 것의 의미가 뭐라고요? 이때까지 안 내면은 예정 고지 세액에 대한 뭐다? 체납이 된다고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문항이. 이 문구가 의미하는 게 그겁니다. 4월 25일을 지정 납부 기한으로 간주하겠다, 보겠다라는 것의 의미는 이때까지 안 내면은 예정 고지 세액에 대해서 체납으로 보겠다, 체납으로 잡히는 거다라는 걸로 세법에 정해놓은 거라고요. 4월 25일까지 예정 고지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4월 26일부터는 체납이 되는 겁니다. 왜? 4월 25일을 지정 납부 기한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됐죠? 이런 게 숨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문구 하나 안에. 2번 다시 한번.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8조 3항 본문 뭐다? 예정고지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정고지 납부일 언제? 징수하여야 기간 1기는 4월 25일, 2기라면 10월 25일이에요. 그걸 뭐? 지정 납부기한으로 본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때까지 안 내면은 예정고지세액이 체납되는 걸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아시죠? 오케이. 3번 지정 납부기한 일환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을 말한다. 볼게요. 맞는 말인지. 용어에 관한, 총칙에 관한 거니까 표현이 돼 있을 거라고요. 뒤쪽에 보시면은 자, 3번. 납부 기한이 뭐라고요, 여러분? 아까 제가 다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린다고 했죠. 두 개로 나뉘어진다고요. 뭐? 개별 세법에 법에 정해놨어요. 예를 들면 소득세법이죠. 예를 드는 거예요. 가장 편한 거.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뭐든 개별 세법에 언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세요라고 적혀 있다고요. 소득세는 뭐였어요, 여러분? 종합소득세 1년치에 대해서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면서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소득세법에 적혀 있어요. 소득세법에서 정해놨다고요. 아시겠죠? 이게 법정 납부기한입니다. 5월 31일이다. 소득세라면 다음에 5월 31일이다. 5월 31일까지 납부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바로 체납인가요? 체납 아니라고 했어요. 됐죠? 어떻게? 자, 6월달이 됐습니다. 6월달이 되면 그 세무서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5월달에 신고는 하셨는데 납부는 안 하셨네요. 자, 제가 세무서에서 6월 30일까지를 새로 지정해서 납부기한을 새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때까지는 꼭 내주세요 라고 해서 예를 들면 6월 1일부터 고지를 만약에 6월 15일에 했다. 그러면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에 대해서 가산세 내야겠죠. 늦게 냈으니까 늦은 거에 대한 가산세. 납부기일의 다음날 6월 1일부터 지금 고지일 6월 15일까지 이 15일치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해서 이때까지 내라고 고지한다고요. 그럼 6월 30일까지 내야 되는데 안 내면 어떻게 된다? 7월 1일부터 이제 체납이 된다고요. 됐죠? 그래서 지금 지정납부기한 어떻다? 니은 지정납부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하는 거.
맞죠? 세무서장이 6월 15일에 고지를 하면서 6월 30일까지는 꼭 내주세요라고 지정했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지정 납부기한이 되는 거예요. 6월 30일. 이때까지 안 내면은 어떻게? 이때부터 7월 1일부터 체납이 되는 거라고. 그리고 한 걸음 더. 자, 7월 1일부터 체납자가 됐어요. 근데 이제 세무서에서 징세과에서 연락하겠죠. 체납자가 되셨네요. 자, 제가 새로 또 고지할 겁니다. 7월 30일까지는 꼭 내시라고 독촉할 거예요. 조르는 거죠, 조르는 거. 아, 진짜 안 내실 건가요? 이때까지는 꼭 내주세요라고 해서 7월 31일을 7월 30일, 7월 31일이라고 할게요. 7월 31일까지 꼭 내세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독촉 납부 기한이라고 부른다고요. 이미 체납은 됐어요. 7월 1일부터 체납자입니다. 체납자한테 연락하는 거예요. 자, 체납자님, 7월 31일까지는 꼭 내주세요. 라고 독촉하는 거죠. 7월 31일까지도 안 냈다, 만약에. 그러면은 7월 31일까지도 안 냈다, 만약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8월 1일부터는 뭘 할 수 있다? 압류, 매각 등의 강제적 납부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세관청에서. 됐죠? 자, 그래서 3번 풀이 봅시다. 뭐라고? 위에 지정 납부 기한이란 세무서장이 이때까지 내세요라고 납부 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6월 30일까지 내라고 했죠? 말한다. 맞아요. 4번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국세, 가산세 제외, 가산세의 순서에 따르며 국세 상호간의 순위는 기타 국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순으로 징수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맞는지 볼게요. 4번. 여기 있나 보네요. 찾아볼게요. 4번. 4번 정답 어디 있나요? 제가 필기를 많이 해서 지저분해서 안 보이나? 아, 그러네요. 여기 지저분해서 안 보이네. 방금 여기 풀었던 거 있죠? 자, 여러분 방금 화면 이것저것 많이 썼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혹시 적으시거나 하시고 캡처를 하시든 찍으시든 자, 필요하신 분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지웁니다 이거. 자, 4번 여기 있죠? 바로 위에. 지우고 4번 보겠습니다. 징수의 순위.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1번 강제징수비, 2번 국세인데 이 국세에서 가산세는 제외합니다. 가산세도 원래 본세에 포함되는 걸로 보기 때문에 국세에 포함되는 걸로 볼 수 있지만 여기 징수할 때는 가산세는 제외하고 별도로 다른 국세부터 다른 국세의 본세부터 하고 그 다음에 가산세는 3순위로 밀린다 이 말이에요. 됐죠? 1순위 강제징수비, 2순위는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3순위가 가산세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국세는 이 국세 안에서도 여러 국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국세 안에서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첫 번째가 이 국세 안에서도 1순위가 교육세, 2순위는 농어촌 특별세, 3순위는 교통에너지 환경세, 4순위가 기타 등등의 국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4번 문항 어디가 맞고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4번 체납액의 징수 순위는 강제징수비 1번 맞아요. 2번 국세인데 가산세 제외. 오, 제외 잘했네. 맞아요. 3번 가산세. 여기는 틀린 게 없네요. 이 순서에 따른다. 여기는 맞아요. 근데 봅시다. 이 국세 안에서도 순위가 있는데 어떻게? 봅시다. 이게 맞나? 기타 국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였나요? 틀렸죠. 틀린 거예요. 보세요. 어떻게? 교육세 1등, 농특세 2등, 교통에너지 환경세 3등, 기타 국세가 4등이에요.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가 1등, 2등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교육세 1등, 농어촌 특별세 2등, 교통에너지 환경세 3등, 기타 국세 4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린 게 되는 거예요. 4번 문장이. 여러분 보세요. 디테일하게 어느 정도 외우셔야지 풀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여러 번 봐서 숙지가 필요하다. 자주 나오는 지문이니까 우리 꼭 알고 있읍시다. 5번 보기. 국세 징수에 관하여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번 문항을 체크합시다. 여기 있죠? 국세징수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 국세징수에 관하여
만약에 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그거를 따라야 되지만 만약에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 국세징수에 관해서 별도의 말이 없다면 뭐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국세징수에 관해서는 징수에 관한 거니까 징수법에서 정할 거야. 오케이. 한 걸음 더. 근데 만약에 국세징수에 관해서 개별 세법이나 국세기본법에서 이렇게 징수하렴이라고 거기에 정해져 있다면 나는 양보할게 라고 국세징수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예요, 여러분? 국세징수법은 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의 하위법이 되는 거예요. 맞죠? 어떻게 의미하는 거예요? 별도로 만약에 규정을 했다면 그거에 따른다는 거니까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면 징수법을 따른다는 거죠. 맞죠? 오케이. 그래서 표현을 하자면 자, 징수에 관해서는 국세징수법을 따라. 그런데 만약에 기본법이나 만약에 기본법이랑 다른 세법, 개별 세법에서 징수는 이렇게 한다라고 규정을 했다면 그걸 따르거든요. 그래서 징수법은 힘이 없는 거야. 네가 별도의 다른 말 안 하면 징수는 내가 알아서 해도 될까라는 거야. 징수법이 말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다른 세법보다 힘이 없다. 아시겠? 상대적으로 여러분 힘이 없다는 말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이건 그냥 공부하기 위해서 외우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말이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국세징수에 관해서는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에서 규정이 별도로 있다고 하더라도 징수에 관한 내용이므로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 맞아요, 틀려요? 그럼 틀린 거예요. 맞죠?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5번. 그래서 5번 문장은 뭐다? 국세 징수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이나 다른 세법의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뭐다?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오케이, 맞는 말이 되는 거야. 이제 여러분 내용을 조금 더 못 본 것만 살펴보고 요거 강의 마칠게요. 아까 우리 이미 했던 거예요. 임의적 징수 절차. 납세자는 법정 납부 기한까지 신고해야 된다. 소득세라면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된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법정 납부 기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맞죠? 근데 만약에 신고는 했는데 이 사람이 납부는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과세관청에서는 6월 달에 말한다고 했잖아요. 지정 납부 기한을 정해서 야 6월 30일까지는 꼭 내주세요라고 해서 고지를 한다고요. 맞죠? 근데 6월 30일까지 이 지정 납부 기한이라고 한다고. 이 지정 납부 기한 아까 말했던 거죠. 이미 여러분 아시고 있죠? 지정 납부 기한 6월 30일. 이때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이제부터 뭐가 돼요? 그렇죠. 7월 1일부터는 체납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6월 30일까지 안 내면.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안 내시죠? 라고 체납자가 되셨습니다. 이때까지는 꼭 내주세요. 이때까지 안 내면 압류할 거예요. 라는 게 뭐다? 독촉이에요. 맞죠? 그래 예를 들어 7월 30일까지 독촉을 했다. 독촉 납부 기한이잖아요. 7월 30일. 독촉 납부 기한. 만약 이때까지도 안 냈다. 그럼 8월 1일부터는 뭘 할 수 있나요? 오케이. 압류, 매각, 청산 등의 강제 징수 절차를 이제 시작할 수 있다고요. 8월 1일부터는. 아까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로 정리했습니다. 확인하세요. 자, 뒤쪽의 내용은 다 했고요. 아까 부가가치세법 이게 했고. 자, 여러분 요거 한번 또 말씀드려 볼까요? 아까 전에 우리 요거 부가가치세법에서 일반 과세자는 3개월에 한 번씩 신고해야 돼요. 예정 신고 기한에 신고 한 번, 확정 신고 기한, 과세 기간 최종 3개월에서 한 번. 요렇게 1년에 4번 신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개인 사업자 혹은 법인 사업자 중에서 영세한 분은 어떻게? 1기 중에 상반기 3개월에 대해서는 예정 고지할 거니까 일단 임시로 이거 내시고요. 6개월치에 대해서 6개월치 신고하면서 냈던 거 3개월치는 기납부세액으로 빼드릴게요. 영세하시니까 4번이나 신고하시기 힘드시죠? 라고 하는 거야. 이거 아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상반기 예정 고지한 거에 대해서도 4월 25일까지 내는 건 이건 지정 납부 기한으로 보니까 어떻게? 4월 25일까지 안 내면 4월 26일부터는 체납이 되는 거라고요. 예정 고지 세액에 대해서도. 맞죠? 근데 한 걸음 더. 여러분 만약에 납세자가 과세관청이 이렇게 말한 거야. 지금 올해 장사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작년 6개월치의 절반,
그 예정 고지한 거 내면은 너무 힘들어요. 내가 올해 지금 3개월 동안 장사 너무 안 됐거든요. 어떡하죠?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그쵸? 개인 사업자나 영세한 법인 사업자인데 올해 상반기 3개월이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제도를 만들어 두는 거야. 이 밑에. 다음에 사업자는 예정 고지 안 하고 스스로 예정 신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업이 너무 부진해요. 혹은 내가 휴업했어요. 그러면서 직전 과세 기간의 공급가액의 3분의 1밖에 지금 장사가 안 된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예정 고지 말고 내가 예정 신고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열어줘야겠죠. 이 예정 고지 제도가 괴롭히려고 하는 제도가 아니잖아요. 개인 사업자한테 여러 번 신고하면 힘드시죠? 작년에 6개월 냈던 거의 절반만 임시로 내시죠? 편의를 봐주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업이 너무 부진하고 봤더니 작년 6개월 작년 직전 기수 직전 기간 6개월의 매출이 3분의 1도 지금 안 나왔어요 라고 하면 스스로 신고하고 세금을 조금만 낼 수 있게 해줘야겠죠. 그런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혹은 내가 장사가 안 되는 게 아니더라도 예정 신고 기간분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3개월치에 대해서 조기 환급을 받으려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뭔가 매입이 있어가지고 환급이 나오는 경우인 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자금 흘러가는 걸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환급을 좀 빨리 받고 싶어. 그런 분이라면은 또 예정 신고할 수 있어요. 개인 사업자나 영세한 법인 사업자라도. 아셨죠? 여러분 지금 말하는 내용은 부가가치세법에서도 많이 필요하겠죠. 지금 이 내용. 부가가치세법 시험에도 많이 나온다고요. 부가가치세에 대한 납세 절차 이쪽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오케이. 자, 아까 납부기 한은 다 봤고요. 체납이라 함은 요거 봅시다. 뭐라고요? 언제까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국세를 지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한다? 체납이라고 말합니다. 법정 납부기한까지 안 낸 거를 체납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지금 이번 강의에서 여러 번 말했죠. 지정 납부기한까지 안 냈을 때 우리는 체납이라고 부릅니다. 이거 문제 많이 나와요. 틀린 지문으로. 예를 들어서 국세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체납이 된다. 그걸 체납이라고 부른다. 맞습니까? B 틀린 지문. 됐죠? 오케이. 자, 여러분 이렇게 고생 많으셨고 이렇게 첫 시간 여러 가지 말씀 전반적인 징수법에 대한 내용도 드렸는데 복습 열심히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